자, 투데이 하디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2학기 등교 수업 전면 확대에 대비해 학교 급식실 특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등교 확대에 따른 거리두기 방안이 확보됐는지와 또 급식과 관련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인천광역시 교육청 이상훈 대변인과 함께 교육청의 활동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상훈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입니다. 네, 어떻게 바쁘게 지내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서 2학기부터 인천 학생들이 매일 등교할 전망이라고 하죠. 네네. 특히 보건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그 백신 1차 접종을 완료를 하는 등 학교 구성원 대상 그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저 이상훈 대변인님께서도 어떻게 백신 접종 잘 받으셨습니까? 저는 아직 그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접종을 하지 못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자녀 백신으로 좀 맞아보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예약이라든가 이런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학교 구성원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은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2분기 우선 접종 대상자 중에서 우리 특수 선생님들 그리고 보건 선생님들은 약 66.4%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7, 8월 중에 2차 접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3 학생이 올해 좀 이제 급하죠. 그리고 고교 교직원 대상도 급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접종은 7월 19일부터 방역당국, 교육청, 학교가 일정을 조율해서 보건 인력이 학교로 방문해서 화이자로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고요. 보건 인력이 학교로 와서? 예. 지금부터 한 2주 후부터? 예. 그리고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교직원 대상은 7월 12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은 다음에 7월 말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고3이 아닌 뭐 재수생이라든가 이런 대입 수험생도 좀 있는데요. 이분들도 예방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7월 중에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서 등록을 하고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서 8월 중에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2학기 등교에 대비해서 방역 준비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2학기 전면 등교를 지금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그러니까요. 예.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교육의 기본 전제는 무엇보다 안전이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신속, 정확, 완벽이라는 이런 원칙을 정해서 모든 교직원이 힘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그 발열 체크라든가 방역 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해서 그 방역 인력을 배치를 했는데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배치율을 저희가 자랑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인천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 주셔서 그런지 이 감염 비율이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근데 현재 상황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교 일상 회복 지원단을 구성해서 뭐 학사 수업, 돌봄, 관계 회복, 또 심리 방역, 생활 안전, 방역 백신 등 이런 분야에 빈틈없는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회복 지원단이라고 구성이 됐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네, 학생들에게 학교의 일상을 돌려주기 위해서 학교 일상 회복 지원단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인천시 교육청은 그 2학기 등교 수업 전면 확대에 대비해서 이달 그 9일까지 학교 급식실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고 하던데. 네네. 여름방학 지나고 금방이라서 좀 만전에 대비한 지원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네, 2학기 전면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청하고 지원청이 함께
학교 급식실에 대한 방역관리 특별 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점검에서는 급식실에 방역 물품들이 잘 비치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거리두기를 시행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지, 지도교사는 잘 배치되어 있는지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학교 급식 현장의 어려움과 또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걸 네. 듣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지원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과는 별도로 2학기 전면 등교 전에는 전체 모든 학교에서 방역 관리에 대해서 자체 점검도 지금 실시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이 자체 점검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개학 전에 개선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는 그 인천교육청에서 미래교육을 개항하는 그 디지털 교육도시 인천 포럼을 개최를 했는데, 네네. 이 포럼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습니까? 네, 이번 포럼은 디지털 교육도시 인천의 이라는 주제로 했는데요. 그 코로나19로 좀 가속화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좀 빨리 대응하자. 그리고 앞으로 미래 교육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사회는 좀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배움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고 어느 나이에서도 배움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디지털 사회에서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과거에는 이제 경쟁의 배움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협동으로, 그리고 주입식 강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경험에 의지한 교육을 나누고 공유하는 중심으로, 그리고 수동에서 능동으로, 또 가르치는 사람인 교수자 위주의 중심에서 이제는 배우는 사람인 학습자 중심으로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디지털 교육도시 인천에서는 이런 예견된 시대 변화에 주목을 해서 앞으로 인천의 모든 학생들이 정보를 검색하고 또 비판적 사고를 갖추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우울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그 심리 방역을 위한 이른바 찾아가는 위센터, 우리들의 네네. 위성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또 진행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천 지역 학생들의 마음이 좀 얼만큼 위로가 되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인천 지역 학생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드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위센터 우리들의 위성 상담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는데요. 네. 코로나19가 좀 아무래도 1년 6개월 이상 장기화되다 보니 그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심리 방역을 좀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고요. 집단 탐담 전문가들이 관내 초중고등학교로 찾아가서 정서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였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임이라든가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학생들의 정서를 회복하고 또 학교에 잘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울했던 감정들을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또 자기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돌아보니 다른 친구들도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친구와의 그 동질적인 의식도 느끼고 또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소감들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참 걷기가 되게 좋은 요즘이잖아요. 네, 좀 비가 와서 그런데 걷기는 좋습니다. 예. 그 때문에 이제 지난 26일에 그 전문가와 함께하는 탐방길, 인천의 옛 포구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했었죠. 네. 우리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또 의미가 있고 또 재미가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땠습니까, 대변인님? 네, 분위기도 좋았고 모두들 이렇게 즐거워했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답답했었는데요. 이번 탐방길 프로그램에 관내 초중학생하고 학부모님 20가족 총 4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철 노선인 경인선,
네, 시 종착역이죠. 인천역이. 네,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의 옛 포구인 북성, 만석, 화수부들을 거쳐서 동인천까지 총 6.75km의 거리를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직접 이렇게 가족끼리 손을 잡고 걷는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 지역의 지리, 역사, 문화 탐방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또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가는 동아시아 시민 교육의 하나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고 유익한 해설을 곁들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에도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그 관심 있는 시민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4월에 그 평화교육기관인 가칭 이제 인천평화학교가 이제 설계를 해서 착공해서 현재 기본 설계를 완료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완료했습니다. 이 평화학교의 그 설립 취지와 함께 또 그 의미 그리고 현재 어떤 형태를 현재 갖추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 평화교육기관인 가칭 인천평화학교는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강화,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아주 상당한 가까운 접경지에 있는 강화 교동면, 옛 난정초라는 그 학교 폐교 자리에 설립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교육을 전담하게 되는데요. 기본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그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예. 평화학교 설계 방향을 함께 논의했고 이 과정에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설명회 절차도 우리가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의 평화 공존 교육을 위해서 평화교육기관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평화교육을 연구하고 또 실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 면적이 약 4,012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지상 2층에 교육동 그리고 지상 3층에 생활동이 있고 또 전시관으로 함께 개관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학교에 있던 기존의 급식실을 북카페로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도 함께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학교가 이 접경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미래를 지향하는 평화교육기관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이름 그 공모기관으로 알고 있어서 네네. 많은 시민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지금은 가칭 인천평화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7월 25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에 참여해서 이름을 좀 한번 저희가 받아볼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름은 공모 명칭은 이 평화교육 허브기관이라는 설립 취지가 잘 반영되고 또 지역의 특수성을 내포하기 위해서 그 지역명인 난정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참신한 이름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의성, 적합성, 상징성, 전달성 이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저희가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최우수 한 작품이 아마 평화학교의 이름으로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선정 결과는 우리 인천시 교육청 블로그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칭 공모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날도 되게 덥고 또 장마철이고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변인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인천시 교육청 이상훈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021년에도 인천이움 캐시백 10%로 행복하소! 인천시민 전용복지몰 인천이몰에서 인천 직구 상품을 구매하면 매월 한도 없이 캐시백 10% 플러스 5,600여 개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는 기본 캐시백 10%, 가맹점 할인 최대 7%, 군구에서 제공하는 추가 캐시백 최대 7%까지
최대 24% 혜택이 플러스되는 인천 이음으로 가치 소비와 인천 사랑 실천하소.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편에서 한 줄기 빛이 듭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부평구는 올해 구민 30만 3천 명에게 백신을 접종합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접종하셔야 할 시기에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함께합니다. 저희 땅이 이쪽 저쪽 삐뚤빼뚤해서 못 쓰는 공간이 많네요. 아니, 집을 지으려 하는데 아버지께 듣기로는 분명 저기까지가 저희 땅이었거든요. 이게 뭐 정리가 좀 돼야 땅 활용 가치도 오르고 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아니, 이게 누구 탓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확한 토지 경계를 알고 싶단 거죠. 그래도 이번 지적 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가 명확해지고 있어요. 실제 토지와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도록 다시 조사해서 토지 분쟁은 사라지고 땅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지적 재조사.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합니다. 희망키움 통장에 희망이 입금되었습니다. 일할수록 쌓이는 목돈 마련 프로젝트.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희망을 적립해드립니다. 연수구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와 생계급여 청년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 신규 모집을 진행합니다.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해드리는 희망키움 통장과 함께 내일을 위한 목돈 마련하세요.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지원 조건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연수구와 함께합니다. 자, 유튜브 댓글창에 이창수님께서 오늘 가장 먼저 출첵해 주신 분이시죠. 중국, 일본의 만행, 나쁜 짓은 벌받아 마땅합니다. 또 김승국님께서는 중국은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도 대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발언은 하나도 없고 세계를 향해서 협박과 공갈만 늘어놓는군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물론 되게 중국이 대국이다. 일본도 상당히 또 스트레스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중국, 그리고 또 옆에 일본, 또 바로 위에는 북한, 그리고 또 러시아까지. 그런데 정말 역설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위치에서 국권이 살아남고 발전시켜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위상이 이게 어떻게 보면 드넓은 중국 대륙의 위상보다도